트로트 가수 정동원을 위한 정동원길이 열린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22일 진교면 백년리의 7.2km 구간의 정동원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동원길은 진교면 백년리 안심마을 정동원의 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년마을 회전교차로부터 금남면 하삼천 회전교차로까지 메타세쿼이아 길로 형성됐다. 정동원길은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해오다가 TV조선 미스터 트롯 5위로 신드롬이 된 정동원을 위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길이다. 정동원은 이 지역 출신으로 만 13세 어린 나이에 명예도로를 갖게 됐다. 정동원길은 2025년 5월까지 5년간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하동군에선 오는 24일 정동원길 선포식이 열린다. 이날 하동군은 오전 10시 정동원길 선포식을 가진다. 이후 오후 5시까지 2020년 녹차 엑스포 관련 영상 촬영, 레일바이크 탑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채워질 예정이다. 트로트 신동 정동원의 고향에 그의 이름을 딴 정동원길이 생겼다. 하동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년리 신기마을 앞 메사세콰이아 길에서 정동원길 선포식을 진행했다. 정동원은 트로트 신동에서 시청률 30%를 넘기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며 전국구 스타가 됐다. 하동군은 최근 정동원의 본가를 찾는 팬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동원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원길은 진교면 백년리 백년마을에서 3.3km 떨어진 백년리 안심마을 정군의 본가를 중심으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옛남해고속도로 백년마을 회전교차로에서 금남면 하삼천 회전교차로 7.2k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에 따라 정동원길은 앞으로 5년간 사용될 수 있다.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도로명위원회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정동원길 선포식에는 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해 신재범 군의회 의장 윤영현, 이학기 군의원 등 지역기관, 단체장과 정동원이 참석해 새로운 지역 관광 명소 탄생을 기원했다. 정동원은 선품은 낭독, 핸드프린팅, 기념사인, 축하 떡나눔 행사 등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년리에 7.2km 구간의 정동원길이 생긴다.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방송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동군은 미스터 트롯 방송 이후 정동원 집을 찾는 팬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를 알리고 알프스 하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정동원길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동원길은 진교면 백년리 백년마을에서 3.3km 떨어진 백년리 안심마을 정군 본가를 중심으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따라 백년마을 회전교차로에서 금남면 하삼천 회전교차로 7.2km 구간이다. 정동원길 선포식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동원길은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에 따라 2025년 5월까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정동원길 양방향에는 명예도로 안내 표지판과 표지석 등을 설치해 방문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윤상기 군수는 정동원길 명예도로명 부여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 알프스 하동을 널리 알리고 하동군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하동군수가 방송에 출연해 트롯 천재 정동원이 하동 경제를 일으켰다고 폭풍 칭찬했다. 미스터 트롯 후 정동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의 고향인 하동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CBS 시사 포커스 경남 방송에 출연한 윤상기 하동 군수는 하동의 이모저모를 전하다 정동원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자가 하동군 홍보대사로 선정된 꼬마 트로트 신동 누구죠? 라고 묻자 윤상기 군수는 정동원이고 14살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 친구가 군수님을 할아버지 하면서 따른다고 하던데 많이 도와주셨다. 보다라고 말하자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동원이가 색소폰을 동원이가 아주 잘 부는데 솔과 라음이 제대로 안 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200만 원을 주고 중고 시장에서 사준 거라고 해서 제가 세계 명품인 프랑스 제셀마에서 나온 색소폰을 사주면 굉장히 잘 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후원자를 물색을 해서 색소폰을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만 흔쾌히 색소폰을 사줬죠라고 밝혔다. 정동원이 일으킨 하동의 변화. 윤상기 하동 군수가 정동원에게 사준 색소폰의 가격은 2,500만 원 선이다. 그는 고맙게도 정동원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동원이가 색소폰을 받아가지고 훅 불어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이 너무 멋지게 나오니까. 라고 말하며 제가 친손주도 있지만 친손주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고 동원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편의 시설도 해주고 관광지도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하동에는 얼마 전에 정동원길이 생기기도 했다. 정동원길 선포식 날 3천여 명의 팬들이 몰렸다고 전해진다. 윤상기 하동 군수는 14살짜리 신동으로 인해 하동 경제가 일어나고 하동에서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2개를 하고 있다. 지금 하동TV하고 알프스 하동TV하고 동원이가 출연했다고 하면 몇십만 명이 막 찾아와서 보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제가 그래서 정동원이를 생각하고 노래소리 듣고 이런 즐거움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흐뭇함을 전했다. 정동원을 처음 봤을 때의 심정이다. 그땐 13이었다. 지금은 한 살 더 먹었단다. 그래봐야 14이다. 애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하다. 목소리도 앳되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른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다. 기성가수 뺨친다. 어른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도 기죽지 않았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101명 중 무려 5등을 했다. 그만큼 잘한다. 어떤 노래든 가리지도 않는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챙겨본 건 아니다. 트로트를 즐겨 듣는 편이 아니었다. 시중에선 한창 화제였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에서 TV를 켜놓고 딴 일을 하는데 누가 울어가 흘러나왔다. 배호였다. 배호가 누군가. 당대의 가객이자 희대의 로맨티스트다. 그는 트로트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묵직한 저음은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린다. 그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 사후 50년이 되도록 그를 전설로 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배호에서 남진, 나훈아까지 마치 제 노래인 양 그런 분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걸까 궁금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린 애였다. 말도 안 됐다. 어른들 심지어 네로라는 가수도 따라하기 힘들다. 얘의 그중한 저음 때문이다. 그걸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다는 아이가 부르고 있는 거다. 그것도 정말 잘 불렀다. 그렇게 구슬프고 처연할 수 없었다. 마치 제 노래인 양 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다. 흥미가 동했다. 인터넷에서 지난 영상들을 찾아봤다. 제 손으로 골랐다는 레퍼토리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춘궁기 보릿고개부터 나라 잃은 젊은이의 한 많은 희망까지 우리의 근대사를 섭렵하고 있었다. 그건 정동원의 증조나 고조할아버지적 이야기다. 그걸 마치 그 시대에 살기나 했던 것처럼 불렀다. 보릿고개 원작자는 눈물을 터뜨렸다. 한 출연자는 무슨 애가 그렇게 구슬프냐고 물었다. 벤자민이 그것처럼 그의 시계도 거꾸로 가는 게 분명했다. 다음은 나훈아였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다. 이별의 슬픈 예감이다. 우리가 헤어진다면 둘 다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울 것이라 호소한다. 다분한 협박조다. 애절함에 비장함까지 곁들여야 한다. 그걸 13살짜리가 불렀다. 이미 오래전에 떠난 여자도 돌아와 앉을 판이었다. 남진의 웃으로 넘어갔다. 제목부터 우울하고 서럽다. 어두운 밤의 들창가에 기대어 맺지 못할 인연과 사랑을 한탄한다. 빗줄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남자의 심정. 그걸 그 작은 꼬맹이가 완벽하게 재현했다. 없던 한이라도 생기겠다는 자막이 떴다. 그는 150살 먹은 사랑꾼이 분명했다. 그 엄혹한 시절을 겪지 않고서야 엄청난 비극적 사랑에
눈물 흘려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엔 그의 친할아버지 영향이 많았다고 한다. 가정사 때문에 유년기를 함께 지낸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모습이 좋아 트로트를 그리 열심히 불렀다고 했다. 물론 재능은 타고났다. 그러니까 정동원이라는 이 시대의 괴물은 타고난 재능의 할아버지와의 교감과 사랑이 더해 탄생한 셈이었다. 나처럼 음악의 문외한들도 어렴풋이나마 그의 강점이 뭔 줄은 알 것 같았다. 함께 경연했던 한 출연자의 혼잣말이 도움이 됐다. 그는 정동원의 노래를 듣고 너무 정확하잖아. 어른들처럼 기교도 하나 없이 했다. 몇 번을 반복해 들어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다. 정동원은 그 나이답게 악보 그대로 배운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 한치 오차도 없다. 엇박자 같은 잔기술도 쓰지 않았다. 꺾기마저 그렇게 했다. 특히 가사 전달력은 완벽했다. 혀를 꼬거나 발음을 굴리지 않았다. 입모양까지 정확하게 만들며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시를 낭송하는 것 같았다. 그건 정동원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자막이 필요 없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전곡의 내용이 고스란히 듣는 이들에게 전해졌다. 평소엔 잘 들리지 않던 부분의 가사까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게 이런 노래여서? 하고 놀랄 때가 많았다. 젊은이들도 같은 경험을 한 듯했다. 평소 트로트를 싫어하던 그들은 기성세대 이상으로 환호를 올렸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열광. 때마침 밖은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주 긴 방학 중이었다. 근데 완전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제 또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인터넷이 난리였다. 본방사 수가 지상 과제로 떴다. 정동원 또래의 아이들도 열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할아버지부터 막내 손주까지 3대가 함께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그를 극찬했던 가수 주현미 식으로 말하자면 정동원은 그 자신이 소통의 달인이었다. 가사의 내용을 정확한 발음 그리고 표정과 손짓까지 곁들여 듣는 이를 감동시켰다. 완벽한 소통의 공식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세대 간 소통의 기폭제가 되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막내 손주까지 적어도 3대가 함께 그의 존재를 공유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건 일종의 가능성이다. 도무지 해결할 기미조차 없어 보였던 세대 간 갈등을 마침내 풀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하고 공감할 거리만 있다면 그건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이었다. 세대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요즘이다. 장년들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젊은 것들을 힐난한다. 청년들은 그들대로 온라인 공간에 모여 그런 노인들을 비난한다. 서로의 언어는 몹시 거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이 혐오 전쟁은 더 놔두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차에 짠하고 정동원이 나타난 거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거 키워올 만하다. 이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살려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섣불리 억지로 하지는 말자. 그러면 잘 될 일도 망친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자. 서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어른들은 라떼부터 끊자. 쟤들도 알 건 다 안다. 시대는 바뀌었다. 젊은이들은 그 유상한 색안경부터 벗자. 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들은 오늘의 풍요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결코 벌레가 아니다.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선화예술중학교에 편입한다. 정동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 프로젝트는 26일 정동원이 이날 선화예술중학교 편입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예술 전문 중학교에 편입하게 된 정동원 군이 보다 더 좋은 예술 교육 시스템을 통해 멋진 음악가로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매니지먼트사 뉴에라 프로젝트와 쇼플레이는 정동원 군이 음악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지독체 모든 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올해 고향인 경남 하동의 일반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이후 진로를 위해 선화예술중학교로 편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